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김영롱입니다. 하락과 또 파란불에도 성격과 격이란 게 있는데 이게 참 미국과 비교하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야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하루 조정을 받았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 이유를 좀 붙이는 느낌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온갖 이유를 다 붙여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낙폭을 우리가 매일 겪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평단가 낮추는 데 좀 급급한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아예 그냥 쉬어야 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단가를 낮추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 전문가들과 여러 종목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이 나올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때 기승전 삼성전자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승전 CMO 바이오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시장의 답정너 첫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지난 10일에 식약처가 백신 후보,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후보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날 당시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어마어마한 분출이 나왔었는데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졌었고, 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에 대해서 안동 공장에서 출하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이제 출하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던 엊그제부터 반응을 하더니 어제장에서도 역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답정너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도록 하죠.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지난 5월에 체결했었고, 그래서 이달 말에는 생산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모더나사와도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이거 국내 공급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후속 보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이 역시 국내에 풀리면서 어떤 공급 문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연일 터져 나오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주가의 상승 흐름이 상당합니다. 어제 유의미한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황제주에 등극하는 모습이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무려 11%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10% 상승을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한 달 동안에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실적 전망이랄지 아니면 투자 의견을 봤을 때 앞으로 더 간다고는 하죠.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니만큼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사지 못한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한번 그 고민에 대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상장 이후에 첫 번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7%가 늘었고요. 당기 순이익도 48%가 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상반기 실적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은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20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늘어났고요. 당기 순이익도 156%나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라는 장점과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함께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확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가입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대비했을 때 지난 6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고객 수는 127만 명이 증가했고요. 월간 앱 이용자 수도 93만 명이 증가했다고 해요. 여신자액도 23조 원 이상 증가를 했고, 이 상품군에서 카카오뱅크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 추세도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혹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느덧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여기도 숫자 자체를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어제 14.1% 급등을 기록했고요. 최근 5개월 동안에 18%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들어서기 전에 금융업권 1인 KB금융과 비교를 해보면 어제 등락률 0%였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에 0.7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카카오뱅크랑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가총액 보시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KB금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조 1,2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카카오뱅크가 41조 5,200억 원입니다. 2배 거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금융업권 내 시가총액 그 기준이나 영역을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죠. 때문에 카카오뱅크 이거를 진짜 플랫폼과 금융의 시너지로 내가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금융업권이 덜 올랐으니까 전통적인 금융업권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가 지금으로서 유효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바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인지 구경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 좋은 건 알겠고 전문가들도 실적 더 잘 나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많이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100만 원도 넘어섰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막 급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달 만에 100% 이상 올랐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유자 입장하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 입장하고 이거 나눠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 종목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마의 100만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SK바이오사이언스 장중에 36만 2천 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거기 자체 백신까지 강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백신의 모멘텀도 2회 접종으로 마무리되었다면은 이제 이런 신고가 달성이 힘들 수도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모멘텀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했으면 장이 만약에 좀 반대로 좋아질 경우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뚫은 종목은 지속해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종목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막 신고가를 뚫은 상황입니다. 즉,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막 매물대를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도 한 일주일 정도, 요번 주, 이제 오늘, 내일 거래일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이틀 정도 더 신고가를 갱신하게 될 경우, 그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씩 하루에 20%씩 계속 매물을 내놓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진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과대 낙폭주에서 이제 3분기와 4분기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도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계속 줄여나간 상황이라면 오늘도 한 20, 30%까지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가시면서
신고가를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종목 다 좋습니다. 향후 상승 모멘텀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 비슷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지켜보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워낙 단기 급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것도 이런 하락세 있는 장에서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유자분들 특히 좀 이 내용들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카카오뱅크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 근데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의 금융업권이랑 비교하는 것도 좀 무색해질 정도로 좀 많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 차이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그러면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고평가 논란을 어느 정도 주가와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IR 통해서 1,338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20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1,000억을 하회할 거라는 전망치를 이제 좀 우습게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융업이라는 한계상 매번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현재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나 매출, 영업이익은 좋지만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평가 논란은 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카카오뱅크를 단순히 금융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해도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과하다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과 금융을 합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모멘텀으로 성장한 기업은 카카오뱅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금융사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충분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배당도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과대 낙폭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은행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급에 대해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이제 그 현금에 대해서 현재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도 이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법이고요. 만약에 금융주가 탐나시는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분으로 다른 금융주를 잡는 전략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업사이드, 즉 이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타 금융사들도 오히려 이제 PER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에서 좀 진보적인 평가를 받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타 은행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은 거고요. 이제 은행주들도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을 기반으로 조금 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매도를 하시고 타 이제 배당이 높은 관련주라든지 사시고 싶은 이제 금융주가 있으면은 그 금융주를 잡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 얘기도 해줬고 저도 말미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기존의 금융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 연말 되면서 이제 배당이나 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을 테고 카카오뱅크의 어떤 여신 비율이나 금융상품군의 어떤 확장성을 봤을 때 오히려 기존의 금융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금액을 기존의 전통 금융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또 투자 의견과 아이디어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 스픽은 시장 반등과 환율 하락 시
낙폭과대주에서 기회 찾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언젠가 되돌림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어제도 좀 장초에 과대 낙폭으로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좀 미국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도 일부 밀리는 모습이 아직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왜 이제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지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환율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지표를 척도로 많이 삼아야 되는데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좀 안타깝지만 이제 반등폭도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덜컥 이제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는데 이제 같이 환율도 떨어지게 될 경우 그때가 이제 진짜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라고 무조건 잡으시진 마시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덜컥 잡지 마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지만 반등은 언제든 올 겁니다. 한국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사실 너무 과대 낙폭입니다. 지금 아시아권 지수가 밀리는 것도 조금 있지만 좀 과대 낙폭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를 시장에 담았습니다. 지정학종 리스크, 테이퍼링, 여태까지 시장에 나왔던 이슈들이 다시 이제 부각을 받는데 그렇게까지 한국 시장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봤었을 때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웃으면서 회복을 할 건 맞지만 그 시기를 잡는 게 이제 대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께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매수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지금 거의 7일 연속으로 좀 음봉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쯤 반등이 시작할 때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좀 과대 낙폭 섹터 중에서 일부 좋은 3분기와 4분기가 기대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를 진입해도 될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섹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주, 5G, 텍스주 세 가지 섹터를 가져와 봤고요. 각각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 투자 전략을 짜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종목군들이 섹터 안에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이제 반등 때 매수를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주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 섹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업 내년까지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비중이 높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서는 좀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테스아크,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세 가지 종목 조금 이제 과대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밀렸습니다. 거의 주가 하락 때 그대로 다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5G도 3, 4분기 때 산업 자체가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이든 메타버스든 5G가 기반이 안 되면 전혀 이제 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군 서진 시스템과 에이스테크를 탑픽으로 꼽고 싶고 이제 두 가지 종목들은 반등 시 한번 매수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데믹이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즉, 단기간으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 수로 주가의 하락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텍스주들도 오히려 이런 이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일 때 매수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빈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과 호텔신라를 텍스주 탑픽으로 꼽고 싶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3, 4분기 때 반등을 노린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과대낙폭 섹터를 이번 상승 하락 잡대 한번 잡아보자.
그런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과 방송하던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런 하락 시장에서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텐데요. 7개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또 이 7개 종목 가운데서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역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한 종목들 시장의 반등을 기회 삼아서 좀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슈들과 전략 세워봤고요.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